어떤 도시가 일정한 수준의 시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연히 갖추어야 할 최적 기준이 있고 이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고 요구를 했고,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그러면 최저한 어떤 그 사람들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복지의 영역이라든지 이런 영역이 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냐면 노인 의료비 무료화 정책, 지금은 다 돼 있지만 이 당시에는 안 돼 있었거든요. 이걸 그 시가 독자적으로 정해가지고 추진합니다. 어떤 보행자 전용 도로 설치라든지 뭐 어떤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규제 법안 같은 것들, 뭐 제일 외국인, 사실 우리 동포들도 많지만 의료보험 혜택 실시 같은 것들, 이런 것들 혁신적으로 도입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 이 사람들이 우리 도시에 살고 이 도시에서 여러 가지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고 이 도시에 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최소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이런 기준선, 최소한 어떤 미니멈 어떤 기준선들을 도시 정부가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나 이제 어쨌든 그 브라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참여해서 포르토 알레그레라는 시에서 지금 참여 예산 제도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것도 어떤 이 도시 차원에서 처음 시작하거든요. 우리가 많이 도입하는 이런 것들이 어떤 도시에 대한 권리, 이런 운동의 맥락 속에서 좀 이렇게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1989년에 설립된 어떤 인권도시 운동을 벌였던 인권교육 민중운동에서는 이런 어떤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어떤 삶의 질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한 이런 도시들을, 이 사례들을 하나의 어떤 인권이라는 영역으로 묶어내서 인권 도시로 이렇게 보존적 사람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거를 전파하자. 그래서 이제 인권도시 운동 같은 것들을 펼치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에 대한 권리의 운동이 인권하고 결합돼서 인권도시 운동으로 약간 좀 이렇게 종합돼 나가고요. 그리고 20쪽 보면 그 두 번째 맥락에 사실 이래서 이제 어떤 이 도시 차원에서 어떤 인권에 대한 운동들이 먼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유엔 차원에서 이런 운동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의 어떤 인권을 정말 이렇게 이제는 사회가 복잡해지고 어떤 이 도시 중심으로 옮겨가고 하나의 국가가 옛날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그 지역의 난제들을 풀어줄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나버린 거잖아요. 결국 도시에서 이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풀어야 되는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의 국가에서 어떤 지역 운동으로 인권의 국제적인 어떤 레짐들, 아까 했던 인권 규범체계라든지 실행체계 같은 것들을 어떤 사람들의 삶에 사는 어떤 공간인 도시 속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하려고 좀 노력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은 각 국가의 준국가기구로서의 어떤 국가 인권기구를 좀 만들자는 이런 원칙을 채택합니다. 일명 파리 원칙이라고도 하고요. 이제 국가 인권기구 지위에 관한